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행복택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되다 보니 누적 운행 횟수는 11만 회를 넘었습니다. 민간 공동 방식으로 추진되어 오던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단계별 추진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대구시는 민간 투자 사업 개발 여건이 악화됐다며 공공성이 높은 복합 환승센터를 우선 건립할 방침입니다. 박형국 봉화군수가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으로 방한한 베트남 국가주석을 접견했습니다. 봉화군이 추진 중인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의 국가 정책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의성군의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6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경주 행복택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지난 1월부터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내리면서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는데요. 거동이 다소 불편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강동면 모서1, 2 마을회관. 김장을 위해 인근 안강시장에 가려는 어르신들이 경주 행복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인근 읍면동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보러 오늘 이제 김장하고 뭐 이리 해가 시장 좀 보러 가려고 예. 도로에서 막발이여 집 앞에 내리고 그래 또 집 앞까지 와가 다음은 좀에는 우리가 뭐 80 노이나 인겨 그랬겠네. 좀에 드는 거는 여서 싣고 가고 오고 너무 행복해요. 1,000원이니까 너무 좋아요. 집이 대다 주제, 또 시장 앞에 대다 주제 너무 좋아요. 나는 걸어 나가고 그럼 다리가 아파가 허리가 아파 몇 분 쉬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니 좋아요. 경주 행복택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2개 읍면동, 126개 마을에서 4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7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행 횟수는 지난 2019년 7,336회, 2020년 18,768회, 2021년 31,308회, 2022년 10월까지 52,000회로 3년 8개월 동안 11만 회 이상 운행됐습니다. 행복택시 도입 첫 해인 2019년에 비해 운행 횟수는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이제 좀 매일 거의 뭐 콜을 하시는 편이고요. 지금 보면은 아침에 보통 8시부터 9시 사이에 병원 가시는 어르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시장 가시는 어르신들. 하루 보통 한 10건 이상 됩니다. 경주시는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지난 1월부터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300원에서 기본 요금을 이제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되게 많이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마을 대상지 선정 기준도 조금 완화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대상 선정도 많아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주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1차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됐던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 개발 여건 악화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1차 협상 대상자까지 지정됐지만 금리 인상에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영향 등으로 기존의 민관 공동 방식이 힘들어졌는데요. 대구시는 결국 당초 계획을 수정해 공공성이 높은 복합 환승센터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민관 공동 추진 방식에서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추진으로 전환됩니다. 대구시는 당초 서대구역 인근 하수 폐수 처리장 4곳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원 조성과 서대구 일대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최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민간 투자 사업의 개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자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정된 계획의 시작은 복합환승센터입니다. 공공성이 높은
복합 환승센터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서쪽에 분산되어 있는 서부 정류장, 북부 정류장,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을 한 곳으로 집적하고 UAM을 비롯한 미래교통과 전국 각지로 연결되는 6개의 철도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전체 4단계로 볼 때 이번 사업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기업 지원 시설과 청년 지원 시설, 오피스텔과 상업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한전 자재 창고 부지는 상업 등 도시 지원 기능으로 개발하고 하수 처리장 후적지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개발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여건의 변화로 자칫 장기간 방치될 수 있었던 상황에 대구시는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사업과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미래 50년을 위한 새 성장 거점을 조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박형국 봉화군수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응유엔 수원 푹베트남 국가주석을 접견해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의 국가정책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푹 주석은 베트남에서도 각 부처에서 베트남 마을 조성에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협력을 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군수는 또 베트남 박린성 뜨선시와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에 협력을 약속하는 우호 협력 강화 협약서도 체결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저녁 8시 40분쯤 경북 의성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돼지 6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이불로 돈사 한 동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2,8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 영천시 도남동의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날 영천 도남공단에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으며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시 이 업체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메인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 종합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홍준표 시장 이후 시청사업, 집회, 시위가 금지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대구 지하철 노조 파업 직전에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경상북도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합니다. 생활임금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사회적 임금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2,228원으로 결정하고 도청, 직속기관 등의 도관할,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경북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면서 2023년까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이제 대구만 남게 됐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2023년 적용을 명시했지만 2024년 도입을 예정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임 후 5달째 이어지고 있는 동인동 시청사 앞 집회 시위 금지 조치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이뤄진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 집회 시위 금지 조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섭니다. 지난 7월 19일 대구시는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에 통제선을 마련하고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집회 시위가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시청 앞 기자회견이나 집회 시위가 예고될 때마다 집회 시위를 통제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 방침에 반발해 기자회견과 항의를 이어왔고 지난 10월 24일부터는 시청사 앞에서 금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일 대구 지역 상설 연대단체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 시장을 비판하고 조치의 부당성을 법원에서 따지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은 12월 1일 예고된 파업 직전에 노사협상을 타결했죠. 네,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대구교통공사와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1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막판 교섭은 5시간여 동안 진행된 끝에 노사 양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3호선 외주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교대 근무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 공동협의체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문제점이 없다면 내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관사 및 운행관리원 처우 개선, 휴일수 조정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변경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키로 했습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은 유스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TV와 라디오, 인터넷 포털에는 수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냉각, 파업과 정쟁 뉴스가 가득합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과 기부, 봉사활동이 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에 연탄과 난로를 기부하고 있고 혼자 남은 고령자들이 춥고 외로운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해마다 기부를 이어가는 우리 지역 기업들도 있고 팍팍한 살림 속에서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하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정의 소식들이 가득 차 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는 연말을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5일) 오후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관 시민단체 등 700여 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위원 위촉식과 축사, 선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경시는 국군체육부대 이전 이후 경북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향후 중부내륙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좋아져 스포츠 체육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이전을 하면은 한체대 중장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문경은 인구 감소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체육 도시로 다시 거듭난다면은 폐강 이후에 문경의 새로운 발전에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일과 4일 예천문화관광재단이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와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토닥토닥 청소년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방송인 박경림 씨와 개그맨 서경석 씨가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학업과 진로로 고민할 청소년을 격려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진행한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청소년 댄스 공연을 비롯해 아카펠라 그룹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와 하모나이즈의 공연이 있었고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선곡을 통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영양군이 시민단체가 평가한 2022년 예산 효율화 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시민단체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사례 등을 블라인드 평가한 후 수여하는 것으로 영양군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린 제17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약 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영주시가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생산한 벼 보급종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공급량은 조생종벼인 해담쌀 3.3톤과 중만생종벼인 일품 120톤, 삼광 11톤 등 총 5개 품종 143.7톤입니다. 벼 보급종은 소독이 필요한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며 공급 가격은 공공비축 및 수배 가격이 확정되는 12월 말쯤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